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조광특위에 합류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절박했고 나라도 나섰다. 전원책발 한국단 인적 쇄신이 그 여파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광풍이냐 미풍이냐 예상을 좀 해주시고요. 누가 대상이 되느냐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전원책위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원책위원이요. 원래 현실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권을 잡겠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적 쇄신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패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사회가 명예를 부정하는 것, 명예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보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래서 저라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정황위원을 맡았습니다. 그 뭐 바른미래당의 이 손학규 그 대표님께서 좀 그 섭섭해하시겠죠. 저도 그 손학규 대표님 잘 압니다. 정말 존경하고. 근데 그런 어른을 제가 그 한마디 전화도 없이 제가 무슨 그리고 일개 조광위원이 무슨 통합전대를 주장을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절박한 때 보수가 분열되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그 조광위원으로서 제 개인의 뜻을 천명한 것인데 마치 앞으로 조광위가 보수 단일 대우를 위해서 이 뭐 밖에 있는 의원들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들 특히 바른미래당이 되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자리를 비워놓는다.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손학규 대표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뭐 서로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 통합 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폭넓게 소위 저 보수 세력 내지는 우파 집단의 전체적인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정당만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작업을 마치는 것이 결국 뭐 12월 말 전후 올해 말 전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광특위가 뭐 바로 오늘 떼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지난주에 떴었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내가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최종적인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죠.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활동을 공식화했는데 이 얘기는 가장 먼저 적으신 고영신 교수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뭐 소문난 잔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가 진짜 소문이 나는 것처럼 잘 먹을 것이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먹을 것 있는 소문난 잔치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전 변호사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계파 청산도 하고 방금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통합 전대는 아니고 야권 통합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말씀을 하고 포부를 얘기를 하시는데 좀 말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전에도 뭐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이제 밖에 있다가 네. 당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얽히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적 쇄신이라고 하려면은 통상적으로도 선거 때 되면은 40~50%의 물갈이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 말씀대로 괴멸된 보수를 재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어왔다 한다면은 적어도 7, 80%의 그런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또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 대가 물갈이를 해야만이 아마 국민들도 한국당이 진짜 변하는 모양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그에 앞서서 보수의 가치, 비전, 지향점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전사는 뒤로 미루고 가치를 먼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비전을 국민한테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박근혜 시대 이전에 가졌던 그 기득권 부패 어떤 그런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걸 제시해야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적쇄신도 사실은 당으로부터 본인이 하청을 받았는데 그걸 재하청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전원책 변호사한테.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과연 한국당이 뭘 지향하는 건지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건지 예. 이게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그런 기준과 원칙이 없는데 예. 어떻게 뭘 가지고 인적 청산을 할 건지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 의원께서 보는 지금 관전자에서 플레이어로 지금 진입한 경우인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대단한 위치죠. 그러니까 좀 어차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가 있는 것인데 예. 일단은 뭐 당협위원장 교체 중이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한국당만 해도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물러나고 다음에 공천해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공천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불리한 조건에 있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우선 부닥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데려오느냐일 텐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인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은 사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 과연 그것뿐이겠느냐. 지금 예를 들면 남북 문제가 굉장히 그 순조로운 상황에서 예. 정당의 가치라는 게 과거에 보면은 뭐 사실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가치가 명확히 설정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북한을 놓고 어떻게 볼 것인지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 이제 보수 진보가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에게 설득 있게 얘기를 하고 또 당원이라든가 내부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얼마나 소통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사실 혁명보다도 변혁, 혁신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게. 그 첫 발을 뗐는데 그렇게 저는 뭐 쉽게 이렇게 무난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균환 교수님 어때요? 예, 뭐 과감한 인적 쇄신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네. 내년 2월달 전대를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뭐 바른미래당은 야당 자유한국당하고 절대 통합 없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 규합하고 뭐 제야 보수 규합해서 네. 뭔가 새로운 보수 대통합 뭐 이런 그림을 아직 그리고 그리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한국당 지도부의 구상은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선 당장 이게 영부삼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자.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120명의 당 구조입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한다든지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벌써 전원책 위원장, 뭐 조광특 위원장인지 위원인가요? 위원이 나서자마자 당내 초선 의원들이 반응이 뭡니까? 아니, 벌써부터 인적 쇄신은 당의 분열을 자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벌써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보수통합 벌써 손학규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약간 톤을 쫙 또 내리잖아요. 이게 전원책 위원장이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예. 보수 논객이시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도 아무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예. 이 당내 기득권 구조를 깰 수 있는 예. 얼마나 과감한 그런 것들이 과연 잣대를 들일 수 있겠느냐. 예. 누가 누구를 자르느냐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장 쇼로 전락할 거라고 봅니다. 다들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보시는 분 불구하고 없어요? 예. 기대라면 정말 전원책 그 조광특 위원장께서 국민이 오케이 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예. 내가 한번 하겠다 하루를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해서 예. 정말 새로운 보수의 어떤
그런 기둥을 만드는데 역할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서 변호사님이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적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이 말이 이게 반반인데요. 제가 이게 그 기대를 하는 부분은요. 예. 이분에게 세 가지가 없어요. 즉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잃을 게 없고, 그다음에 개파 연고도 없어요. 저는 이게 그 이분이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마음껏 소식껏 해보면, 결국에 안 되면 장렬하게 전수한다면 의회의 인적 청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대 반이고요. 그러니까 우려 반은 그렇지만 이게 바둑 둘 때도 훈수하고요. 또 이게 직접 플레이는 다르거든요. 예. 훈수 둘 때는 이게 잘 보이지만 막상 두 번 이게 악수를 연발할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어떤 강고한 기득권의 저항 문제.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친박과의 관계예요. 지금 이게 보수 우파는 친박이 절반, 그다음에 비박이 절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친박을 너무 많이 청산하면 우리 당이 분열될 수 있고 또 이게 안 하면 또 이게 개혁이 없다 그러고 예, 이게 예. 가장 힘든데 결론은 이게 얼마나 초심을 유지하느냐. 예. 저는 이게 전원책 변호사가 만약에 사심을 가지면 100% 실패합니다. 본인이 이게 뭐 큰 꿈을 꾸거나 본인이 이게 배지 꿈을 꾸면 안 되고 본인이 이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보수를 살리는데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런 마음이면 우리에게 기대도 해봅니다. 예. 김성관 평론가님. 제가 오히려 기대 심리를 더 많이 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런가요? 싶은데요. 예. 저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썼는데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강특위 위원장이 되면서 한 말을 보면 정말 열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열정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열정 없는 지식인 책상 물림 인재들 이런 사람들은 물갈이하고 네. 거친 들판에서 비바람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사람들 영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일종의 열정이라고 하면 냉정은 현실이잖아요. 정치는. 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적 청산에 있어서 우리가 청산에 방점을 둔다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대신에 만약에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의 새로운 인물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변호사님요. 네, 저는 그 전원책 변호사에게 좀 희망사항, 좀 요구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탄핵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뭐 임명진 목사도 계셨고, 뭐 유석춘 교수님도 계셨고, 지금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계셨고, 비대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다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 체제인데, 근데 앞서 언급된 분들보다 이제 이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점이 그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으시죠. 네. 앞서 언급된 분들보다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명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 하면은 보수의 농객 상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초유의 사태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어요. 탄핵 사태가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물러나는 임기를 못 채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대통령 혼자만 잘못했냐?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보좌를 잘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서 뭐 구속되고 이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좀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묻는 절차가 당내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뭐 땅값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로 약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 해도 이 지지율이 지금 한국당으로 이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높은 건데 그 근저에는 이런 처절한 반성과 책임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럼 결정적으로는 과감한 인적 쇄신. 그 과감한 인적 쇄신이라고 해서는 이분이 뭐 어떤 인적 쇄신, 물론 그거에 대한 뭐 기득권의 반발은 어마어마하게 했지만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수가 내지는 제1야당이 변하고 있구나. 그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분이 또 실패로 돌아간다. 그 생각이 들면은 그럼 내년에 또 다시 또 비대위 또 외부 인사를 영입할 텐데 이분 정도의 지명도 있는 분은 보수 쪽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마지막 기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의 세 차례 폭로전 한방이냐 헛방이냐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넬도 한번 볼까요? 홈런이냐 병살타냐 이 폭로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는지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어주시고요. 영상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 위반이죠?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폭로, 홈런이나 병살타냐. 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내용이거든요. 불법 부당한 집행이었느냐라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죠. 그리고 팩트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심 의원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고 의원님, 고 교수님. 우선 여권은 총력전을 폈죠.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근데 한국당은 심 의원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밀렸다. 특히 심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서 홈런을 노렸는데 저는 이러한 타도 쳤나? 일루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방 기대했지만 결국 폭로 내용에 공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 헛방으로 지금 판명나는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 정부 여당이 승기를 잡은 것인가요? 저는 그 피해는 결국 정부 여당에게 돌아올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 이거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사법부에 맡기고 정부 여당은 정치로 풀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의 성과를 보여줄 정규회라고 하는 소중한 공간을 지금 날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김성환 변호사님. 아시안게임에서 스탄 논란을 겪었던 황의조 선수. 나중에 가서 박수 받았잖아요. 골 많이 넣었으니까 박수 받은 거예요. 심재철 의원 엄청난 자료 갖고 있지만 결국 한 방 없었잖아요. 실력을 못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교체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좀 구회말 투아웃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경기 안 끝났다. 네, 아직은 안 끝났죠. 이제 한 방이 본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구회말 투아웃이라는 건 거의 게임이 지금 끝나는 상황이고요. 예. 그나마 그 유일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이런 업무 추진비라든가 특활비가 어떤 공개되는 예. 뭐 그런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는 도움이 됐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07과삼, 공은 이게 보안의 경각심, 그다음에 투명성 강화, 공이고요. 과는 이게 근거 없이 폭로되면 공무원의 명예훼손이나 불신. 그래서 이게 공이 70%, 과가 30%. 알겠습니다. 엠베 뉴스 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8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